네, 벌써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뭐 체감 경기도 꽁꽁 얼어붙고 있고 이번에는 연휴가 짧은 탓에 크게 명절 느낌이 나진 않지만요. 오늘 대만 증시를 시장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 연휴 기간과 그리고 설 이후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도 시장의 이슈와 뉴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슈와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되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미국과 중국이 연초부터 긍정적인 경기 지표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엔화 강세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보다는 턴어라운드를 시사하는 리포트가 많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며 건설주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SK증권은 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증시 조정세에 대해 중기적 측면에서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선진국의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 유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한 달을 보낸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중고다라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환율은 불안하고 뭐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상황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환율 관련된 거겠죠. 환율이 요즘에 이제 좀 나아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화 강세가 뭐 장중 우리나라 환율이 뭐 1,05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080원대가 올라왔지만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경쟁국가를 좀 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1월 달까지만 본다고 해도 원화가 7.5% 정도 상승을 좀 강세로 좀 이어왔었는데 가장 강한 경쟁국자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는 겨우 한 1.3%에서 1.7%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해서 5배 정도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감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3%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13.5% 이상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샌드위치 시장에 지금 걸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최근에 급락을 맞거나 혹은 계속해서 지속 추세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3%, 2.9% 가까이 지금 올라왔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오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또 수출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또 약화될 수 있다. 좀 환율 문제도 좀 걸려 있는데 이런 원자재 문제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수출 기업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원자재 상승은 세계 경기가 이제 조금 성장세로 접어드는 듯한 모습을 띠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세계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라면은 원자재 가격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조금 더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고요. 끝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렇다라면 뭐 만약에 수출주가 좀 안 된다라면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내수를 좀 부양시키거나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수 시장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뭐 1,000조 원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좀 내수가 좀 소비가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한 가계부채의 대부분 상당수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 돈이 묶이다 보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IB 투자 은행들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 국내 경제 성장률을 좀 예상하는 걸 본다라면은 지금 올해 한 2.9% 정도 국내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4.3% 정도 예상을 했던 거에 비해서, 또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에 비해서 한 1.5% 이상 낮다라는 것은 여전히 조금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당장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요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외 증시는 여전히 지금 뭐 최근에 좀 유럽발 리스크가 발생을 했지만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계속 해외 증시와 반대로 디커플리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이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에 한해서 1년에 2회 이상 여행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은 내수가 굉장히 좀 꼬여있고 여전히 네. 불황입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내수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내 경제 좋아진다면 어디서부터 좋아질 것이고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압박감이 들어오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환율 문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최근 들어서 다시 어쨌든 1,080원 후반대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실타래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월 중순 넘어가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신정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지금도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정책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부양이 예전과 같이 뭐 어떤 건설이나 뭐 이런 게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이로 인한 내수를 좀 증작을 시키는 것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은 조금 뭐 거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의 문제라면은 뭐 내일 당장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해결은 안 되겠지만, 지금 1월 말서부터 본다라면 어느 정도는 하나하나 지금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는 와중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제 약간 대외 변수가 좀 발생을 한 것뿐인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뭐 지수도 뭐 어쨌든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뭐 1700이나 1600까지 빠질 가능성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서 뭐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시장을 떠나신다라면 오히려 나중에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전에 보신다라면 지금 한 2003년도나 4년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좀 요런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계속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쪽에다가 선호도를 불러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주식, 위험자산이 더 수익률을 높여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상기하신다라면은 일단은 현재 시장은 안 좋지만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